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는 온앵커입니다. 네, 오늘부터 온인주 앵커와 함께 당신이 잠든 사이 함께하게 된 새로운 앵커 이혜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든든히 지원하기 위해서 뉴욕 증시 파트 맡아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열심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잠든 사이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입니다. 파도 그리우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 증시도 간밤 다소간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8%, 나스닥이 0.21%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여전히 견고하게 0.1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 증시가 이렇게 다소간의 출렁임을 보였던 첫 번째 이유, 미국 고위 대출 관련자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대출을 상당히 조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가 다소간에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수그라들었던 부분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과 함께 좀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연준 내 매파입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가 우리는 아직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부분도 시장의 출렁임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굴스비 총재는 또 반면에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정말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연준 내의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밖의 호실적을 보였다라는 것은 특징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매출 추정치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1.4%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도 1%대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 세미컨덕터도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내놓으면서 2.53%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간밤 미증시 반도체 종목들은 다소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간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실적주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다소간의 좀 흔들림을 보여줬습니다. 일제히 상승, 일제히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필수 소비재 쪽도 좀 약한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짝 상승이 나온 부분이 바로 에너지 쪽인데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16%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제유가인데 간밤에 쉐브론 그리고 엑손모빌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쉐브론 같은 경우는 정교장에서 3%대 상승,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3%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국내 정유주들은 표정이 좀 밝을 것 같고요. 항공주들의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닫은 미국 증시입니다. 어땠을까요? 7월 10일부터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다우존스 지수, 7월 한 달 동안 3.3%의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빅스 지수도 2.2% 어제 보여줬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 위험 프리미엄이 2002년 이후 가장 낮다라는 점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꾸준히 올 초부터 상승세를 그려왔던 만큼 이젠 좀 쉬어가지 않겠나라는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낮다라는 것은 주식보다 채권 보유 선호가 더 높다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채권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볼 때 랠리 종료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섹터 AI가 다시금 순풍을 딛고 돛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 테크가 11.4% 앞서서 특징주에서도 짚어드렸는데요. 팔란티어 주가 살펴보시면 AI 혁명의 최전선 서 있는 팔란티어다, AI의 메시다라는 표현은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기술주 분석의 대가라고 불리는 댄 아이브스이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어디까지 날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윌리엄 블레어도 2분기 매출 추정치를 상향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특히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도비까지도 현재 AI 관련주로서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어도비가 인공지능 열풍을 놓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 빨간색의 그 어도비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클라우드가 AI 통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 역시도 상향하는 흐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에 또 하나 훈풍을 달고 날아올랐던 섹터가 바로 전기차 쪽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좀 쉬어갔는데 먼저 전기차 쪽 보겠습니다. 전기와 수소트럭 수주에 성공을 한 니콜라, 지금 주가가 17.6%까지 오르는 간밤 미증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니콜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니콜라가 대규모 트럭 수주 13대 수주를 했습니다. 고객사가 JB헌트라고요. 미국 3위권의 물류회사입니다. 국내 수소 관련주들 오늘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두산 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종목들이 국내 수소 관련주로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니콜라가 수주에 성공했던 13척 중에 3척 정도가 국내 수소 관련 트럭이었는데 수소 관련주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간밤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높게 나오면서 2.5% 상승했던 온세미콘덕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퀄컴도 상승, AMD, 마이크론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반면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 갖고 계신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퀄컴과는 다르게 인텔은 2.9%, 브로드컴은 0.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급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국내 시장은 온인주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이리로 오세요. 예.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MTN 카리나라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다고 성악가 출신이냐고 묻는데 맞나요? 성악가 출신은 아니고요. 온인주 앵커님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예,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예, 저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킵니다. 예, 둘이 같이 진행하는 당잠사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라면서 뉴욕 증시 이후에 서울 증시의 분위기까지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시장 분위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삼각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묘한 수급의 변화가 포착됩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어떠한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급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 그 변화의 시각이 수급의 이동이 아니라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딱 그러했는데요. 물론 가장 강했던 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주격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렸었던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조정을 받았고 대부분의 반도체가 좀 윗꼬리를 달렸습니다만 그래도 그 제 자리를 잘 굳건하게 지킨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적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나 IP나 일부 장비 기업이 그러했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는 또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3%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삼각구도 안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제는 상호 보완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새 역사를 경신하는 신고가 영역에서 이 수급의 보완제 역할을 해준다면 제약바이오는 결이 좀 다릅니다만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회복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 삼각구도가 이제는 삼각 편대의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2차 전지 보시면 전방위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기업을 따로 기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틀째 강한 반등을 보였고 하락 첫날에 보였었던 그 종가를 어제 막판에 다 회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7월 마지막 종가를 관리하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AI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정말 테마성 움직임의 AI 테마를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돈을 버는 AI 기업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범 AI 테마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네이버 주가 반응이 최근 심상치 않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AI를 하드웨어에 입히면 로봇이 되겠죠. 로봇 안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구글이 자연어를 통해서 행동을 제어하는 로봇을 공개했는데 자연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는 꿇어, 앉아, 앞으로 가 이런 것까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된 겁니다. 국내에서 관련 로봇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두산 로봇 계열사가 있죠. IPO 공개 일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다른 로봇 IPO 일정들 쭉 체크해 드렸고요. 바이오들은 최근 유한양행, 오스코텍, 보르노이가 여기에서는 삼각구도, 삼각편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료기기 또 같이 움직였고 시간외거래에서는 임상기업들, 요즘 핫한 섹터가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쪽이잖아요. 그 연결돼 있는 임상기업 인벤티지랩이나 박셀바이오 등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바이오의 한 가지 트렌드나 수급의 이동을 보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그 쏠림 현상이 나온 기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래서 예상 상위한 종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동아ST, 종근당, 대운제약 등등이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죠. 쏠림 완화의 신호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다시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소프트웨어 전반과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여기에 시클리컬 업종,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가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장의 분위기를 연출했던 거죠. 에너지, 화학, 정유 포함해서 철강, 변압기 등등 눈에 띕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변압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LS 일렉트릭 실적 나왔을 때 변압기 시리즈를 다 이제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쉬는 동안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눈에 띕니다. 예, 중공업 쪽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특히 그 안에서 전력기기의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확인해주는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00% 성장이었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 이상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했고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 다시 2월 달에 정리해드린 종목별 그 특징도 정리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미국의 노출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로 실적의 방향이 또 갈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세부 항목들 꼭 기억을 해보셔야 하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2020년에 인수를 했었던 미국의 생산기지 최근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이 전력기기 부분에 수요가 더 반영이 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단숨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계속해서 내용들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이 보시면 건설기계 쪽 수출액 추이인데 미국과 비미국향 한번 보실까요? 아래 부분이 미국향인데 이 미국향은 그 완만한 상승 패턴입니다. 그리고 비미국향이 오히려 더 가파른,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중동 다른 국가의 건설기계 수출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 같이 참고해 보셔야 하는데 이 변압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계속 변압기로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비미국향 보시면 거의 박스권 움직임이죠. 근데 아래 미국향 보시면 2022년부터 급격한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수출액 자체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변압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한번 사이클 타면 길게 간다라는 점 지난주에 또 체크를 해드렸고 4월부터 계속 체크해드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굴삭기, 굴착기, 그라인드, 뭐 땅 평평하게 하고 쌓고 밀고 하는 그런 건설기계 장비 쪽이요.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난주에 26일에 당잠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요즘 합리적인 패턴을 그려가고 있다는 게 한 가지 큰 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록에서 방주불초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뭔가 강력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신호가 잡힌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덕분에 중하권 증시가 당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척추반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중국에 뭔가 부양책 나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중국 소비주들이 이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물론 이제 중국의 이슈가 나오면 추가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예전에 우리 시장에 차지했던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것, 추가되면 좋고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감으로 볼 만한 부분이 변압기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증시의 한 가지 큰 특징주, 건설기계 쪽, 중장비 쪽에 대장주인 캐터필러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밤 갈아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쪽이 교체 수요 주기가 맞닿으면서 확실히 이런 건설 중장비 쪽의 수요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나라 같이 볼 만한 굴삭기 기업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8월 주요 이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 관련 테마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8월 중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큰 게 두 가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 1차 파견 이슈가 이번 달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슬며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재건 테마 말고 네이버하고 삼성물산이 같이 해서 로봇도 뭐 보내줄 계획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해외 건설이나 건설기계,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부실공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해외 익스포저 높은 기업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 두 가지 상장 예정이라는 점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엔터 3사 이번 달 안에 모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관점에서는 CPI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일 공개 예정인 거 체크해 보시고 FOMC가 미국은 8월에 없습니다. 이제 9월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뭔가 맛보기, 초읽기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잭슨홀 미팅입니다.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관되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헬스케어 일정이 굉장히 많죠. 이번 달에 같이 보시고 브릭스 정상회의는 광물과 공급망에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셔야겠고 광물의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골치는 아픈데 해당 기업들은 호재로 인식될 개연성 큽니다. 자, 이제 실적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는 AMD하고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엔터 기업들 실적 발표고 2차 전지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일에 LNF 실적 일단은 예정인데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컨퍼런스 콜이 예정인데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 수급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 4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쏠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쏠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두 가지 상반된 코멘트를 실은 레포트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KB퀀트에서는 강세장이 이어질 때 주도주는 계속 강하다라는 시각이었고 과거의 패턴상 그랬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쏠림은 쏠림인데 그 종목의 교체가 나오면 시장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각각 다른데 투자의 관점에선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KB 퀀트 분석입니다. 퀀트 분석은 양적 분석이죠.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해본 건데 쏠림의 역사를 보시면 각 시장에 주도했었던 섹터, 특히 후반부에 등장을 했었던 건 그 바통을 강하게 이끌어줬던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2020년대는 2차 전지가 또 지금 등장을 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쏠림 이후에 증시 빠져나간
과연 수급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봤을 때 하락장에서 수급이 쏠리면 하락의 끝으로 반등을 했고 상승장 속에 수급이 쏠리면 추가 상승을 했다. 결론적으로 시장 더 간다. 이런 쪽에 뷰를 맞추고 있습니다. 쏠림 이후에 수급이 어디로 갈까와 실적 장세 이후에 실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과거의 데이터들을 교집합으로 추려봤을 때 반도체, IT 부품, 정유와 항공을 꼽았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시간상 요 마지막 전략만 봐야겠네요. 일단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데 더딘 중국의 경기 회복은 부양 기대로 갈 수도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약화하지만 개인이 어차피 주도하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이어진다면 이 강세장 더 간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이익의 성장세가 나오면 강세장에 투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전략 그에 따라서 업종과 스타일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도주군과 회복 사이클은 유틸리티 요즘 많이 꼽히죠. 그리고 스타일상은 모멘텀과 퀄리티가 약간은 상반된 흐름이 있지만 둘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